오늘은 여러분들께 50대 이후 은퇴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경조사 참석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경조사에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은퇴 후 인간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는 경조사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매달 수십만 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은퇴 후에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은퇴 전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은퇴 후에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달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에 빠지면 모임에서 도태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봉투를 보내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역 시절과 달리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는 관계는 진정으로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로 한정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혈연, 학연을 중심으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업상 관계보다는 취미나 활동 등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 대표로 은퇴한 임모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현역 시절 열심히 일하며 후배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은퇴 후 후배의 부친상을 맞아 먼 거리를 운전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그 후배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는 직장 내 인간관계가 업무에 기반한 것이어서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중 하나는 다녔던 회사 사람들입니다. 은퇴 후에도 다니던 회사 사람들과 꾸준하게 연락도 하고 가끔 만남도 가지는 것이 외롭지 않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맺은 인간관계는 업무를 통해 유지되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관계는 부담스럽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돈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모아둔 자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큰 돈을 벌려는 조급한 마음보다는 기존 자금을 잘 지키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들이 좋은 투자처를 소개한다며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잘 연락도 하지 않던 친구나 지인들이 갑자기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연락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잘 연락도 하지 않던 친구나 지인들이 갑자기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연락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평소에 정이 많거나 남을 배려하기 좋아하고 남이 부탁하는 일에 거절을 잘못하는 성격이라면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멍청하기 때문에 속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작정하고 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라 장담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세상 모든 일에 확신하거나 장담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가벼운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결국에는 서서히 본심을 드러내거나 돈 얘기를 꺼내거나 쉽게 돈을 불려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절대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되며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해서 큰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연락처에서 차단하시고, 돈 좀 빌려주면 이자까지 두둑하게 챙겨주겠다는 사람도 차단하시면 좋습니다. 만나자마자 투자 얘기를 늘어놓는 모든 주위 사람들 및 인터넷 방송도 최대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왜 굳이 나에게 권할까요? 자신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급 정보를 나에게 주려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신다면 정답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은 아닐 거야. 설마 이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칠까? 이런 순수한 생각도 금물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이렇게 하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재테크 투자가 나쁜 것도 아니며 돈을 아예 벌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껏 직장 생활만 주로 하셨던 분들이라면 퇴직 후 모아놓은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는 마음이 불안해져 조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잘 모르는 분야의 지인이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말만 믿고 투자나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잠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돈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일을 찾기도 어렵지만 노후 자금 2억 원 날리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면 손해보고 비싼 수업료 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볼 수 있겠지만 50대 이후가 되어 한번 크게 손실을 보면 다시 재기하기는 힘듭니다. 은퇴 후에 경조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용돈 사용처 가운데 하나가 부조일 수 있습니다. 대개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경조사가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은퇴자에게 보릿고개에 해당합니다. 수입은 왕창 줄어들었는데 자녀 결혼 등 가정의 대소사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경조사를 챙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고립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실제로 모임에서 도태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은퇴자는 경조사비가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비한 투자로 여기면서 어쩔 수 없이 지출하지만 사실 돌려받는 금액은 평생 내가 뿌린 돈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친인척이 아닌 관계로 부조를 했던 대상들은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 몰라라 하기 십상입니다. 경조사 문제로 인해 은퇴 후 상처받고 외로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경조사 참석을 줄이고 진정으로 챙겨야 할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에는 홀로 썩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굳이 만나서 대화해봤자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만 오고 갈 것이며 다녔던 때와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면 그 대화에 끼기도 부담스럽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이죠. 한 은퇴 전문가는 늦어도 60세 이후부터는 인간관계를 은퇴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늦어도 50대, 60대부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간관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을 재배할 때나 반려동물을 키우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좋은 사람을 곁에 오래 두고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 길어진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인근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창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천천히 둘러볼 기회가 별로 없지만 은퇴를 하고 노후를 보낼 지역을 찾았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머물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라이프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타운에서 좋은 인연이나 친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구청이나 시청, 도서관이나 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이나 탁구, 독서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비슷한 취미나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등산 모임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독서 모임에 참여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겠지요. 또한 요즘에는 다양한 여행 상품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행 코스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여행도 즐겨보시면 좋겠죠. 저희 채널에서도 현재 여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행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은퇴 후에는 특히 다양한 활동을 잘 지속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새로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은퇴 후에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에는 경조사 참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돈 관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조사 같은 큰 지출 항목을 줄이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인척이 아닌 사람들과의 경조사 참석을 줄이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 중심으로만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소감 남겨주시고요. 혹시 오늘 내용 다시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그럼 편안한 시간 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50대 이후 은퇴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경조사 참석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경조사에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은퇴 후 인간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는 경조사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매달 수십만 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은퇴 후에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은퇴 전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은퇴 후에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달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에 빠지면 모임에서 도태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봉투를 보내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역 시절과 달리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는 관계는 진정으로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로 한정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혈연, 학연을 중심으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업상 관계보다는 취미나 활동 등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 대표로 은퇴한 임모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현역 시절 열심히 일하며 후배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은퇴 후 후배의 부친상을 맞아 먼 거리를 운전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그 후배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는 직장 내 인간관계가 업무에 기반한 것이어서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중 하나는 다녔던 회사 사람들입니다. 은퇴 후에도 다니던 회사 사람들과 꾸준하게 연락도 하고 가끔 만남도 가지는 것이 외롭지 않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맺은 인간관계는 업무를 통해 유지되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관계는 부담스럽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돈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모아둔 자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큰 돈을 벌려는 조급한 마음보다는 기존 자금을 잘 지키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들이 좋은 투자처를 소개한다며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잘 연락도 하지 않던 친구나 지인들이 갑자기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연락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잘 연락도 하지 않던 친구나 지인들이 갑자기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연락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평소에 정이 많거나 남을 배려하기 좋아하고 남이 부탁하는 일에 거절을 잘못하는 성격이라면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멍청하기 때문에 속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작정하고 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라 장담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세상 모든 일에 확신하거나 장담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가벼운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결국에는 서서히 본심을 드러내거나 돈 얘기를 꺼내거나 쉽게 돈을 불려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절대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되며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해서 큰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연락처에서 차단하시고 돈 좀 빌려주면 이자까지 두둑하게 챙겨주겠다는 사람도 차단하시면 좋습니다. 만나자마자 투자 얘기를 늘어놓는 모든 주위 사람들 및 인터넷 방송도 최대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왜 굳이 나에게 권할까요? 자신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급 정보를 나에게 주려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다면 정답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은 아닐 거야. 설마 이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칠까? 이런 순수한 생각도 금물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이렇게 하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재테크 투자가 나쁜 것도 아니며 돈을 아예 벌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껏 직장 생활만 주로 하셨던 분들이라면 퇴직 후 모아놓은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는 마음이 불안해져 조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잘 모르는 분야의 지인이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말만 믿고 투자나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잠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돈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일을 찾기도 어렵지만 노후 자금 2억 원 날리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면 손해보고 비싼 수업료 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볼 수 있겠지만 50대 이후가 되어 한번 크게 손실을 보면 다시 재기하기는 힘듭니다. 은퇴 후에 경조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용돈 사용처 가운데 하나가 부조일 수 있습니다. 대개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경조사가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은퇴자에게 보릿고개에 해당합니다. 수입은 왕창 줄어들었는데 자녀 결혼 등 가정의 대소사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경조사를 챙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고립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실제로 모임에서 도태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은퇴자는 경조사비가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비한 투자로 여기면서 어쩔 수 없이 지출하지만 사실 돌려받는 금액은 평생 내가 뿌린 돈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친인척이 아닌 관계로 부조를 했던 대상들은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 몰라라 하기 십상입니다. 경조사 문제로 인해 은퇴 후 상처받고 외로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경조사 참석을 줄이고 진정으로 챙겨야 할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에는 홀로 썩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굳이 만나서 대화해봤자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만 오고 갈 것이며 다녔던 때와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면 그 대화에 끼기도 부담스럽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이죠. 한 은퇴 전문가는 늦어도 60세 이후부터는 인간관계를 은퇴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늦어도 50대, 60대부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간관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을 재배할 때나 반려동물을 키우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좋은 사람을 곁에 오래 두고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 길어진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인근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창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천천히 둘러볼 기회가 별로 없지만 은퇴를 하고 노후를 보낼 지역을 찾았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머물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라이프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타운에서 좋은 인연이나 친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구청이나 시청, 도서관이나 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이나 탁구, 독서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비슷한 취미나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등산 모임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독서 모임에 참여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겠지요. 또한 요즘에는 다양한 여행 상품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행 코스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여행도 즐겨보시면 좋겠죠. 저희 채널에서도 현재 여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행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은퇴 후에는 특히 다양한 활동을 잘 지속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새로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은퇴 후에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에는 경조사 참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돈 관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조사 같은 큰 지출 항목을 줄이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인척이 아닌 사람들과의 경조사 참석을 줄이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 중심으로만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소감 남겨주시고요. 혹시 오늘 내용 다시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그럼 편안한 시간 되세요.